여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지금 바로 랜드마크 원정대에 합류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안우산입니다. 2주간 이어진 WBC가 끝나지만 타원의 야구 열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 프로야구 새 시즌 개막을 열흘 앞둔 지금 야구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을 위해 단단히 벼리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된 포르모사 문학관 시간에 소개해드렸다시피 타이완 프로야구 선수의 약 40%는 원주민입니다. 이 중 동부 아메이족 출신 선수는 가장 많은데요. 특히 화롄 광포향은 야구의 마을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원주민 야구 인재를 배출해 왔습니다. (1920년대) 타이완 최초의 본토 야구팀인 능고단부터 타이완 최초로 메이저리그 무대에 오른 자오진회 선수, 그리고 현재 프로야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러 선수들까지 모두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오늘은 타이완 야구의 중심지 화롄 광푸로 함께 떠나볼까요? 화롄 중부 중앙산맥과 해안산맥 사이 평원에 위치한 광푸는 인구 약 10,000명 규모의 작은 마을입니다. 한족 이민이 오기 전 집집마다 비둘기콩을 심었기 때문에 비둘기콩을 뜻하는 아메이족곡에서 이름을 따 마타이안이라고 불렸습니다. 이후 중화민국 정부의 이전과 함께 1947년 광복을 의미하는 광푸로 지명이 바뀌게 됐죠.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주인공 치히로는 돼지가 된 부모를 구하기 위해 유바바에게 자신의 이름을 내주고 온천장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야 이름의 의미를 깼다고 본명을 되찾게 됐죠. 마찬가지로 현지 아메이족에게 광푸라는 이름은 국가 서사에서 만들어진 이름일 뿐 아메이족을 대표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주민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상징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2014년 10월 25일 광복절을 맞아 고향의 이름을 마타이안으로 되돌리려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움직임은 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현재 광포향 아메이족은 주로 마타이안과 타이바랑 두 부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화롄강을 경계로 서쪽에는 마타이안, 동쪽에는 타이바랑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어제 소개해드린 야구 소설 바나나잎과 나무의 약속의 주인공들은 마타이안 출신이고 저자 나카오 작가는 타이바랑 출신입니다. 두 부락은 불과 1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조상 발원지와 신화가 서로 다르고 토지와 하천 자원을 둘러싼 분쟁 또한 이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두 부락 사이에는 오랫동안 원한과 경쟁의식이 형성되는데요. 심지어 1970년대 이전까지는 두 부락 간의 통혼이 크게 반대됐고 경우에 따라서 마을 전체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젊은 세대에게는 우리와 너희를 나누는 경계가 거의 사라졌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정체성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야구는 두 부락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마타이안에 있는 광푸 초등학교와 광푸 중학교, 그리고 타이바랑에 있는 타이바랑 초등학교는 모두 야구 선수의 요람으로 불리는 야구 명문인데요.
일본 식민지 시대부터 야구팀이 조직돼 수많은 야구 스타를 길러내왔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두 학교 출신 동문들이 처음으로 친선 경기를 열었습니다. 메이저리그 투수 서징회를 비롯해 총 80명의 아메이저 선수들이 모교로 돌아와 경기에 나섰는데요. 정년 퇴직한 광포초등학교의 전젠롱 거치는 과거에는 두 부락 사이에서 갈등이 잦았고 광포향 운동회에서도 각자 부락의 명예를 걸고 경쟁하곤 했다며 지금처럼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마타얀 부락 출신의 아메이저 가수 AZ 리샤오주의 노래를 함께 들어보시죠. 제목을 중국어로 직역하면 풍년제로 아메이저에게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입니다. 아메이저의 깊은 전통과 정체성을 담은 곡입니다.重要的日子，伟大的庆典，当部落的勇士动身在集结。我是太阳的孩子，身上没有带钱，当我带着啤酒来跟你喝一杯小姐。你们一直看着我的情人，在偷偷告诉你，今天我没有情人在。我的兄弟叫我跟你们说，别太早离开后山的勇士，不用我说，每个都很帅。听到了吗？我们部落最美的姑娘，追不到你，今天我自己。 소설 바나나 잎과 나무의 약속에서 마타얀 부락 출신의 주인공은 연례 계급이라는 아메이족의 전통 제도를 여러 차례 언급하는데요. 아메이족은 모계 사회로 어머니가 한 집안에서 가장 높은 위상을 지니며 재정 관리와 농업 활동 등 가정의 주요 사무를 주관합니다. 반대로 남성은 조개 태교와 공공 업무, 부락 활동 등 집안 밖의 외부 사무를 책임집니다. 방금 띄워드린 노래의 제목인 풍년제도 남성들의 책임 중 하나로 축제 준비와 진행을 맡습니다. 마타얀 부락의 경우 남성은 17살이 되면 연령 계급에 가입해 부락의 공공사무에 참여해야 합니다. 연령 계급은 아메이족 사회를 결석시키는 중요한 장치로 지난해 폐세코 범람대에도 큰 역할을 했는데요. 외부 지원이 도착하기 전 가장 젊은 청년 계급이 즉시 마을 사람들을 조직해 복국 작업에 투신했죠. 덕분에 재해 대응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부락 공통체 단결력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아메이족 공통체를 지탱하는 기반이 돼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왔죠. 그래서 소설 속 연령 계급에 속하지 않는 두 주인공은 서로를 의지하며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타얀과 타이바랑은 인구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라 아메이족의 수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연령 계급 제도를 바탕으로 야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타이완 사회에 꾸준히 기여해 왔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랜드마크 원정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RTI 한국어 방송의 안누산이었습니다.